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공의 3년차 조형동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소개 영상 및 주임 교수님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장점은 술기입니다. 전염차부터 내시경, 현미경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술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라키오스토미 또한 전염차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지, 비염부터 암까지 다양한 중증도의 질환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논문도 열심히 쓸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장점이 많은 이비인후과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비인후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재서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저희 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비인후과는 다 알다시피 영어로 표현하면 ORL,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헤드앤넥 서저리, ORL-HNS, 또 일반적으로 ENT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노즈, 스로트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인들, 이비인후과 사람들을 저희는 ENT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학 교실의 교실원과 동문들은 전부 다 SNU ENT안, 그래서 순우 NT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순우 NT안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귀, 코, 목, 그리고 얼굴 질환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시면은 감각기관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각, 후각, 미각에 대한 감각기관은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질환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이비인후과에 관한 여러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우 NT안의 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영상을 준비한 것을 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비인후과가 어떤 과인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비인후과는 영어로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헤드넥 서저리입니다. 오톨로지는 귀, 이과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귀 수술, 청각학, 전정신경 관련한 신경학, 측 두개 기저, 라테럴 스컬 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라이놀로지는 코, 비과를 뜻하고 코 안, 부비동을 주로 보게 됩니다. 비염을 유발하는 알러지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면의학, 그리고 전 두개 기저, 안티리어 스컬 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라링골로지는 인후두를 뜻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바이탈과 관련되어 있는 에어웨이, 그리고 목소리 및 음성학을 담당합니다. 두경부외과는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 그리고 기타 목의 질환을 담당합니다. 이과에서 보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인 중이염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구멍이 뚫린 고막에 팀파노플라스티를 통해서
고막을 여기 오른쪽과 같이 재생시켜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을 완전히 소실한 데프인 환자에게 달팽이관에 코클리어 임플란트를 삽입을 해서 듣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소아에서 인공와우 착용하기 전과 후의 영상입니다. 착용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이 몸짓을 해야만 겨우 소통이 될 뿐, 이외에 소통은 어려워하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가네 그냥 입에 다 가네 다 가. 너 맘마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착용 후에는 엄마와 청각사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본인도 대답을 하고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 밑에 넣어요. 귀 안에는 청력기관 외에도 어지러움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움직임, 안진을 확인해서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계시는 구자원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귀에 청력이 떨어진 환자.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달팽이관에 있는 뇌림프의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메니에르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일 정도로 반복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약물로 대표적인 것이 이뇨제입니다. 뇌림프 안에 있는 물을 외림프로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기준의 약물들을 이뇨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10명 중에 7명은 효과가 있는데 3명은 왠지 재발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의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이과에서는 또한 라테럴 스컬 베이스에 있는 이런 튜머들을 신경외과와 협진해서 귀를 통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는 간단한 수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레인 수술도 하는 스케일이 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비과에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파라네이설 사이너스의 사이누사이티스에 대해서 수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코 성형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도 하는데요. 성형외과에서는 겉모습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와 다르게 외형뿐만이 아니라 코의 본연 기능인 숨쉬는 기능, 에어플로우까지 고려를 해서 이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수면 질환도 이비인후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에어웨이 내로잉으로 인한 다이나믹 콜랩스에 대해서 수술적으로 에어웨이를 넓혀주고 코골이를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이렇게 스컬 베이스 튜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시전을 넣어서 코 안에 있는 메스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악성 질환에서는 스케일이 크게 메스를 전체를 드러내는 와이드 익시전을 하고 얼굴을 재건하는 수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에어웨이도 이비인후과에서 보게 됩니다. 이비인후과가 준 바이탈을 다룰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트라케아의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또한 목에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봅니다. 물론 일반 외과에서도 다루는 질환이긴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목 안에 있는 혈관, 모든 혈관, 신경 구조물들을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두경부에서는 이렇게 로봇 수술도 하게 됩니다. 두경부뿐만이 아니라 비과의 OSA 수술에서도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귀, 코, 목에서의 모든 질환에서 메디케이션으로도 치료를 하고 수술적으로도 치료를 한다는 내과와 외과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코, 목 이렇게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간단한 톤실렉토미, 벤틸레이션 튜브 인서션 등부터 메이저한 두경부 프리플랩 수술이나 에어웨이 수술 등 메이저 수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술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는 앞서 소개드렸듯이 신경외과, 내과, 소아과, 치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타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이기 때문에 절대 심심할 틈이 없고 배울 점도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저희 의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국은 3개의 병원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영건동 본원에서는 이재석 교수님, 주임 교수님을 비롯해서 13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보람의 병원에는 권택균 과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6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김정훈 과장 교수님을 비롯하여 8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비인후과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굉장히 젊은 스태프부터 시니어 스태프까지 골고루 계시기에 다양한 업데이트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논문과 연구의 기회가 있습니다. 젊은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시니어 교수님들 또한 굉장히 전공의들과 거리 없이 가깝게 잘 대해주시기에 어렵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여러 수술 스타일 및 진료 스타일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국은 교수님들 및 전공의들에게 왕성한 해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학회와 논문 발표를 장려하고 계시고 4년차 때에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국을 졸업하면 다양한 진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귀, 코, 목 등 워낙 분야가 다양할 뿐더러 대학병원에 남아 스태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른 과나 다른 병원 의국에 비해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개원과도 친분이 두터워 진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의료의국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마다 카데버에 실제로 실습하는 세션이 매년 열릴 뿐만 아니라 전공의 교수 상호평가제가 있을 뿐더러 레지던트 때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따로 몇 주를 마련해 주는 등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국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비인후과 전공의로서 자부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교수님들이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점이 없고 매년 과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열린 토론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의국은 굉장히 투명하고 열려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 대회, 야유회, MT 등 다양한 사적 모임을 통해서 친분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회식은 물론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억압적인 분위기 없이 인간적입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에 대해 다들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다른 과들과 비슷하게 당연히 전공의 선발 시험, 인턴 성적, 학교 성적이 중요하게 들어가고 영어 성적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성적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대인관계와 성품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겼기에 우리 의국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비인후과가 바라는 인재상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재, 한국의 이비인후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의의 삶이 굉장히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짤막한 클립을 준비해봤습니다. 수술장으로 향하는 박씨. 오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시네요. 오늘 기수술 다 오른쪽이라서요. 현미경을 그냥 한 방향으로만 세팅해 놓으면 돼서 편한 날이네. 박씨의 수술장 일과는 기고 전공으로 시작한다. 섬세한 수술을 위해 현미경, 내시경 등 각종 정밀 장비를 사용하는 이비인후과에선 다양한 기계를 다루게 된다. 오늘 오전은 이준호 교수님 수술의 스크럽이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수술장이 즐겁다. 그다음에 고막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프로세서 말려서 핸드, 말려서 헤드가 이렇게 뒤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인코스 바디가 가려져 있고 인코스 롱 프로세서하고 스테피스가 여기 있는 거죠. 열심히 손을 닦는 박씨. 선생님 루페를 끼셨네요. 트라키오스토미 집도하는 날이라서요. 제가 집도입니다. 오늘 처음이신가요? 아유, 베테랑이고. ENT를 리드하는 의사로 자리 잡기 위해 2년차부터 기관절개술, 편도수술 등 다양한 수술을 공식적으로 집도한다. 여기부터 그 하얀 거탑 BGM 틀어주세요. 박씨, 그는 관종이다. 트라키오스토미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스프레이 조금만 해주실까요? 베테랑 손님이고 몇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피디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이비인후과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이비인후과 외래고요. 전공의들이 교수님들 보조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렇게 전공의들이 직접 보는 일반 외래라는 게 있어서요. 환자들 보다가 환자가 뭐 청력이 안 들린다 이러면 바로 옆에 청각검사실도 있고 직접 마치 제가 교수님이 된 것처럼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시고 조금만 응급 참으세요. 환자를 보다 보면 박씨의 하루는 끝이 난다. 코딱지예요? 금방 끝나요. 금방. 일단 아까 방금 응급 환자 보듯이 좀 뭐 괴로운 시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환자가 괴로워하는 잘 되면은 고름이 팍 터져 나왔을 때 약간 쾌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에어웨이라던가 이런 데는 되게 바이탈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당장 새벽에 환자가 숨이 막히면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되게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힘들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비인후과에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일단 당연히 수술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중에서도 좀 작은 부분을 섬세하게 수술하는 여러 도구들을 또 이용하는 하지만 요즘 로봇까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도구들이 더 발전할 여지도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이비인후과는 뭐 저를 비롯해서 전공의들이 되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이 재밌고 되게 친절한 사람들이라서 그 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일할 때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점, 오히려 사람들이 힘이 된다는 점이 되게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임이의 삶 또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공의 4년간의 일정을 설명드리자면 4년 동안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연차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책임과 능력이 달라지기에 업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1년차 때에는 수술 환자들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실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을 배우고 외래에서도 교수님 외래를 참관하면서 진료의 기본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2년차 때는 1년차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중환 환자들을 맡게 되고 응급실 및 탁과외래 진료도 직접 보게 됩니다. 3년차 때에는 주치의를 조금씩 덜 보는 대신에 외래에서 심화된 술기를 습득하고 저처럼 학생 및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전공의 외래도 직접 진료하게 됩니다. 4년차 때에는 이제 각 분과의 치프를 맡게 됩니다. 팀을 관리하고 전연차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3년차 때 맛본 연구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임의 생활은 이제 교수님들과 직접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전문의로서의 독립적인 외래 진료를 할 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 수술에 참여하고 본인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로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내과계 레지던트와는 달리 수술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고 하루의 일과의 시작도 조금 더 이른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외과들에 비해서 수술 스크럽이 훨씬 덜 힘들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포스트오피 케어가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등 다른 외과에 비해서 덜 힘든 편입니다. 수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래나 시술 등의 일정 또한 적절히 배분이 되기 때문에 체력의 안배가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를 졸업한 다음 진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의국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대학병원에 남아서 스태프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의학으로 가서 이제 양리학이나 면역학이나 해부학 등 이런 기초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개원의로 남아서 이제 1차 진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점은 이비인후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